자, 지난 시간에 그냥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빨리 마무리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제가 이걸 펴놓으면은 PPT 자료가 몇 개인지를 늘 기억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설명하다가 잊어버리네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마무리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의 식사 이제 구성안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마이 피라미드라는 그 모형이 2005년에 발표되었다가 이제 2011년에 기존에 2005년에 어떤 그 개발된 것에 더 업그레이드 시킨 어떤 그 수정 보완한 것이 미국 농무성에서 이제 그 구성을 농무성에서 이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 접시와 컵 형태의 식기 모양으로 된 마이 플레이트 나의 그 식사 그 접시의 그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그 접시 모형의 절반은 과일과 채소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곡류와 단백질 거분의 식품으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뭐 어떤 그 너무 과도한 곡류나 단백질 거분 식품의 섭취를 통한 칼로리 과잉을 좀 이렇게 저지하고 지향하고 그 대신에 미국인들이 섭취하는데 부족한 채소나 과일의 충분한 섭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마이 플레이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플레이트 사이트는 choosemyplate.government에 이제 나타나 있고 각 연령별, 성별, 신체 활동을 고려한 영양소 섭취량 기준에 관한 권장 식사 패턴을 제시하고 개인의 식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미국의 권장 식사 패턴에서 식품 군별 1일 권장 섭취 횟수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1000칼로리를 먹는 경우, 2000칼로리를 먹는 경우,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과일류가 2컵이고 채소류가 2컵 반, 곡류가 6온스고 그다음에 육류 및 콩 종류, 단백질 공급은 칼슘 공급은 유지류, 임의열량 이렇게 해서 2000칼로리 정도가 임의열량이라는 것은 그 외에 내가 임의로 어떤 주스를 마신다든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섭취되어 줄 수 있는 양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탈에서 2000칼로리를 먹을 때는 이 정도로 하루 동안 섭취를 권장한다는 얘기인데, 곡류를 3끼를 먹는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2온스씩 먹는다든가,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아침 점심 저녁 에너지 필요량 2000칼로리인 사람의 식품 권장량 해가지고 마이 플레이트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육류와 곡류,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 이렇게 해서 나의 접시의 절반은 곡류와 단백질, 그 다음에 절반은 채소와 야채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US 뒤에는 미국 농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농무성,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똑같은 곳이죠. 그죠? 그래서 Find Your Healthy Eating Style가 이와 비슷하게 해서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또 아니면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매일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해서 과잉의 열량을 좀 피하고 그 대신 무기질이라든가 미네랄과 같은 걸 많이 섭취하고 또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과일이 2컵이고 그죠? 조금 전에 앞에 페이지에서 제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을 건데, 베지터블이 2컵 반, 그 다음에 곡류 그레인이 6온스, 그 다음 프로테인이 5온스 반, 그 다음에 데일리 밀크가 우유가 3컵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이러이러하다는 거. 2300mg 하루 동안에 소디움을 먹어라. 그리고 소디움은 2.3g이 되겠고 23g이 되겠고 saturated fat acid to 22mg a day 하루 동안에 포화지방산은 22g까지, 그 다음에 added sugar to 50g, 50g a day 하루 동안에 50g을 먹는데 이제 그냥 첨가하는 당의 양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가 동무성에서 줬다는 요거를 이제 그 한글로 이렇게 적어놨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뒷페이지도 제가 상세하게 또 PT에 나타내놨는데, 과일군은 2컵을 먹어라. 다양한 과일을 많이 먹어라 하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채소군, 베지터블은 2와 2분의 1컵, 짙은 녹색, 황색, 콩 종류의 다양한 채소를 먹어라. 홍류는 6온수인데 반 정도를 전곡류, 그 껍질 도정을 덜한 그런 뭐 오트밀이라든가 뭐 현미라든가 이런 거 먹고, 최소한 3온수 이상은 섭취를 해라. 이제 한서를 정해놨고, 그 다음에 단백질군은 5와 2분의 1온수인데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다. 그 다음 유제품군은 3컵인데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성인의 경우 매주 2와 2분의 1 이상의 운동을 실천한다. 2시간 반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나트륨은 여기 있는 2300mg 이상 먹지 말도록 제한을 하고, 포화지방산 여기 있죠. 새추에이지드 패티애시드는 22g, 첨가당은 50g, 이렇게 해서 제한을 시키는 상한선 기준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USDA에 대한 것들 앞에 짧게 놔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은 My Plate Daily Checklist 해가지고 Find Your Healthy Eating Style, 당신이 건강한 식사 스타일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바로 이제 뭐 과일, 채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레인, 곡류, 그 다음에 프로테인, 절반씩 각각 이렇게 아니었단 얘기인데, 여기 색깔 보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일리 밀크가 되는 거죠. 밀크. 그래서 로우 패티 혹은 패트 프리, 가능하면은 이제 지방이 없거나 혹은 저지방을 먹도록 하고, 그 다음 혹은 요거트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라. 소이 베버리지, 이제 대두에 들어있는 두유 같은 것을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고, vary your protein routine 해가지고, 당신이 어떤 단백질 식품을, 시푸드, 그렇게 해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서도 찾는다든가, 또 아니면 빈스 콩 종류라든가 피스, 땅콩류, 그죠? 그다음 언세츄레이티드 너트,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그런 너트라든가 그 종자 씨앗 같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4온스 그레인 4온스가 요거는 1200kcal이네, 그죠? 1200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2000kcal이고, 제가 적은가 했네요. 그러면은 1200을 먹는 경우라면은 프루트는 한 컵을 먹고, 좀 전에 2컵이었죠. 2000칼로리 같은 경우. 이럴 때에 프레시한 거라든가 신선한 그대로라든가 아니면 냉동됐다든가 아니면 캔에 들은 혹은 드라이 된 것을 먹어주라. 그 다음에 베지터블은 1과 2분의 1컵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또 리미트 제한하는 것들이 소디움은 어떻다, 세츄레이티드, 에디터 슈가, 이러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be active your way, 어린이가 2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들한테 매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적으로 노는 노는 2살에서 5살 된 어린이들에 대한 마이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령별로, 성별로, 또 활동별로 다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운동하는 그림인데요. 보면은 US 농무성에서 이제 영양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영양을 유지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어쩌고 그랜드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하루 동안에 성인들은 18 내지 64세의 경우에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매주, 그죠? 매주 꾸준하게 운동을 하라는 것에 대한 사진이 나온 거죠. 이 농무성에서 얘기한 거. 그냥 어린이 같은 경우 6에서 17세에 이제 초중 고등학교가 되겠죠. 그죠?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는 지금 만으로 나타내니까 우리는 8세에서 18세 혹은 7세에서 18세 이렇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60분 혹은 더 이상, 60분이나 더 이상 그 신체적인 육체적인 운동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세에서 5세 어린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몇 분 혹은
매일 그냥 최소한의 어떤 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그 어떤 그 정해진 건 없지만 꾸준하게 적어도 at least a few times 몇 번에 걸쳐서 최소한의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의 그 식사 구성안을 본다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2005년도 6월 일반인이 손쉽게 그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이제 그 식사 밸런스 가이드라는 책정을 이제 책정을 했어요. 근데 식사 밸런스 가이드라는 게 무엇인가 좀 나중에 물었을 겁니다. 이거는 운동이나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기본으로 하고 하루에 무엇을 얼마만큼 먹으면 좋은가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식사 밸런스 가이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사 밸런스 가이드라는 게 후생성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운동이 제일 꼭지 있죠. 그리고 물이 제일 꼭지 있고 하루 분량이 나오는데 주식이 물론 제일 많습니다. 그죠? 주식 5세에서 7세 주식은 뭐 이렇게 부채는 요거 주체는 주된 어떤 그 주된 그러니까 부식이란 얘기입니다. 주체, 부채, 채소 요리. 여기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부채를 더 많이 먹고 고기는 좀 적게 먹고 우유, 유제품, 그 다음에 과일, 유제품 여기 있고 과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V라는 것은 그 서빙 한 접시 분량이 되는데 1인 식사 제공량이 이렇게 되고 과일이나 기호식품은 즐겁게 적당히 아까도 보면은 제가 미국인에 있어가지고 이미 섭취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자라든가 기호식품인데 200 몇십 칼로리가 되죠. 그죠? 그거는 뭐 적당하게 조금씩 먹어주라는 얘기고 결국은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간에 운동은 필수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고 물이나 차를 또 마시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쿠라시 아마 그 시 이름이 우리 뭐 대전시 뭐 서울시처럼 사쿠라시에서 이제 건강한 식사안을 이제 이렇게 그 제시를 해놨는 것인데 좀 전에 그 주체 부채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주식 어떤 그 뭐랄까 주식에 반해서 이건 채소로 이루어진 거 이거는 야채 그죠. 그다음 주체는 뭐 생선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달걀류라든가 콩요리 종류 이런 것들이 있겠고 과물은 이제 과일 종류나 과물, 우유, 유제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요 사쿠라시에서는 건강한 식사라는 것은 건강한 심신의 정진 유지에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영양 밸런스를 기본으로 하는 식생활이 무리 없이 지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그 다음 부채, 뭐 주체, 부채, 분화물을 조합한 식사는 식품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져 있고 각각의 식품에 포함되어져 있는 영양소의 종류는 식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품을 조합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뒤에 보면은 일본의 권장 식사 패턴이 있습니다. 식품군별로 하루 동안 권장 섭취 횟수의 예를 본다면은 남성, 여성, 그죠? 여성인 경우에 뭐 10에서 17세, 18에서 69세 이제 성인으로 보고 여기도 성인, 어린이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6에서 9세가 70세 이상하고 거의 활동 종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뒀네 그죠? 열량을 이제 1800 플러스 마이너스 200이고 주식 그 다음에 부반찬 그 다음에 주반찬이라는 것은 생선 뭐 단백질이 주로 들어갔죠. 생선 육류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달걀 이런 것들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채소리 종류 우유 및 유제품 과일 활동 요 중에서도 10에서 11세는 이렇게 기본형이 되어지겠고 이게 언제 거죠? 이게 아마도 일본에서 2005년도 뭐 이러니까 상당히 사실 좀 오래되는 것일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연령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활동량이 좀 적으니까. 활동량 정도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대부분인 사람은 낮은 데에 들어가게 되겠고
보통은 앉아서 일하는 중심이지만 걷기라든가 가벼운 운동 등을 5시간 정도 하는 사람이 보통이 되겠고, 보다 더 높은 운동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알맞게 조정을 더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26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2400에서 2800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식, 무반찬, 주반찬, 우유 및 유제품, 이건 뭐 거의 비슷한 얘기죠. 이렇게 일본의 식사 권장 패턴의 예를 들어놓은 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 캐나다 푸드 가이드. 캐나다 사람들의 어떤 푸드 가이드가 되겠고, Choose My Plate Government라고 데일리. 미국하고 비슷하죠. 그죠? 야채, 과일, 곡류, 단백질, 그 다음에 낙농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하여튼 무슨 이렇게 펴지는 더 넓어지는 그러한 해당되어지는 것들. 이건 곡류, 이건 야채네. 여기 야채가 되겠고, 이건 곡류군이 되겠고, 그죠? 그런 거 해산물이 될 것이고,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팽이가 돌아가는 것이 되는데, 일본하고 비슷하죠. 물하고 차 같은 거는 계속 마시라. 곡류,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야채류, 육류, 여기는 데일리, 낙농 제품, 여기는 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안 가이드 투 헬스 이팅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미안한데 오스트리안이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안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안 호주죠. 호주에서의 어떤 거 식사인데, 곡류, 이게 뭐 이렇게 홀그레인, 이게 껍질 덜 벗기는 좀 거친 어떤 곡류와 같은 것들을 먹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채소, 야채가 있고, 뭐 과일들이 있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물론 충분히 먹고, 그죠? 충분히 먹어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생활 영양 관리에 있어서 식생활 지침이 이제 우리 힘으로 나오게 됐는데, 한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이끌고 식생활 관련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제 아마 2002년도부터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목표라든가 식생활 지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강의료가 영양학적, 생리학적인 어떤 연령층별로 섭취하는 특성 같은 걸 고려해서 성인을 위한 어떤 식생활 지침이랄까요? 그런 거.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 뭐 영유아를 위한 식생활 지침,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 연령별로 전부 다 세분화시켜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이렇게 국민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식생활 지침을 하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통적으로 지키자고 하는 어떤 식생활 지침은 쌀,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이런 다양한 식품을 섭취를 하자. 아침밥은 꼭 먹자. 과식은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그 다음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이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9가지 정도의 식생활 지침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 지침을 보건복지부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통으로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런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제시했다는. 식품 구성탑은 아마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식품 구성탑은 이 다보탑처럼 해가지고 곡류 전분류, 이거는 횟수는 지금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이렇게 먹더라니. 밥 한 공기, 국수, 식빵 세 쪽은 100g, 그 다음 과일 및 야채류, 그 다음 고기 생선류, 우유 및 유제품, 유지경, 견과류, 당류, 그 다음 요 위에는 아마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 구성탑 우리나라는 섭취를 하는데, 제일 먼저 영유아를 위한 식생활 지침이 나옵니다. 그 초기에는 모유나 혹은 조제유와 같이 유전만으로서 영양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 발달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영양적 특성에 중심을 둬 식생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영유아를 위한 식생활 지침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그죠? 포 4-20에 보면은
생후 6개월까지는 반드시 모유를 먹이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먹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 뭐 어떤 그 뭐 사회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건강이 좋지 못하든가 하면은 결국 모유를 먹일 수가 없게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먹이자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 산후 출산 휴가를 뭐 한 1개월 정도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출산 휴가를 뭐 육아휴직이라 그래갖고 뭐 1년씩도 쓰고 3년도 쓰고 5년도 쓰고 하는 그런 경우들 물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충분히 애기들한테 이제 먹임으로 해서 이렇게 먹이면은 결국은 건강을 충분히 이제 어머니로부터 어떤 그 면역체와 같은 걸 받아가 아기가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그 취지에서도 먹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초유는 꼭 먹이도록 하고 생후 2년까지는 모유를 먹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기한테도 좋지만 또 모체한테도 자궁수축 모유를 먹이면 자궁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이니까 나오기도 하고 건강도 빨리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 자는 동안에는 젖병을 물리줍니다. 자는 동안에는 목이 수유한 후에 꼭 트림을 하고 자는 동안에 젖병을 물리게 되면은 아기가 공기를 흡입한다든가 해가지고 또 그냥 눕혀다 보면은 그 아기가 먹은 젖을 모유를 토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유 보충식은 성장 단계까지 먹이자라는 얘기입니다. 과일 주스를 먹일 땐 컵에 담아서 먹이고 이거는 이제 뭐 젖병이 물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 유아의 성장과 식욕에 따라서 알맞게 먹이자. 안 먹는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곡류, 과일, 채소, 생선이 골고루 먹여주라는 얘기죠. 골고루.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영유아를 하면은 0세에서 이제 나서 뭐 1세에서 뭐 6세 미만 그리고 5세까지가 되겠고 이제 그 다음 어린이는 이제 뭐 아동기라든가 뭐 이제 취약 어린이가 되겠죠. 아침 결식, 과식, 편식, 내식, 사먹는 거, 군것질 등 불규칙한 식사는 피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피하라. 그 다음에 식습관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고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실천 지침으로는 음식은 다양하고 골고루 먹고 많이 움직이고 먹은 양은 알맞게 그 다음에 뭐 이래 TV 시청이라든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먹는다면은 비만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때에 비만하면은 세포수가 늘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성인형 비만까지 되어지죠.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 세포 크기가 늘어나는 거 틀리니까. 성인이 돼서 비만이 되면 세포 크기가 늘어나면 줄이면 되는데 수가 늘어나는 것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고 식사는 제때하고 싱겁게 먹도록 간식은 안전하고 슬기롭게 그죠 이렇게 보고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예의 바르게 이러한 지침을 실천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에 대한 어떤 그 식생활 그 지침이고 식사 가이드 자전거입니다. 여기 보면 물은 항상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하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고 곡류 그 다음에 생선 채소 그 다음에 데일리 요거 저기 낙농 제품, 요건 과일,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냥 임의로 섭취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 식생활 섭취 자전거에 대한 것들을 하면 그리고 그다음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실천 지침이라 해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소 필요량이 가장 높습니다. 충분한 에너지와 양질의 단백질,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청소년들의 영양 및 식생활 실태 분석에 따르면은 곡류 섭취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육류 섭취량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청량 음료로부터 단순당의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먹어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입니다. 그래서 각 식품군을 매일매일 골고루 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과 다양한 채소, 생선, 육류를 포함한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 육류만을 많이 섭취를 하고 곡류와 같은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거. 간식으로 신선한 과일을 주로 먹고 우유를 매일 2컵 이상 마심으로 해서 칼슘 공급을 도와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자. 이때는 아마도 자극적인 어떤 식습관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어떤 기호도가 그런 짜고 맵고 기름진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짠 음식, 짠 국물을 적게 먹습니다. 특히나 이런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적게 먹도록 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적게 먹는다.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습니다. 이거 먼저 나가면 외식의 경우에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가 맛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는데 가능하면 적게 먹도록 해라. 건강 체중을 바로 알고 알맞게 먹자. 내 키에 따른 건강 체중을 알아본다. 그래서 내 키가 내 170인데 체중이 얼마인가, 55kg인가 60kg인가 남학생 경우 이러하다면 건강 체중을 알아보고 매일 1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 등을 모두 합쳐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그러니까 물을 많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물이 아닌 음료, 청량음료라든가 탄산음료 같은 거 먹는데 가능하면 적게 먹자.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을 하지 말자. 아침 식사를 보통 거르게 되는데 사실 아침 식사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라든가 당류는 머리 뇌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원이 바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학습하는 데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아침 식사는 하도록 해라. 그리고 식사는 제자리에서 천천히 먹고 배가 고프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다. 오랫동안 천천히 씹음으로 해가지고 잘게 씹으면은 어떤 음식의 표면적을 넓혀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비만한 사람들은 빨리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고 오래 씹으면은 입에서 어느 정도 소화도 되지만 제 표면적을 이렇게 음식의 표면적을 넓혀서 분량을 넓혀 포만감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상하부의 만복중추도 이 저작작용, 씹는 작용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은 많이 먹었다고 느낄 수 있는 만복중추가 흥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적게 먹도록 해라.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하자. 불량식품 먹지 않고 요즘은 불량식품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생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설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분식집 같은 경우 많이 깨끗해져 있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만들어진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좀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식품의 영양표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은 이게 연령별로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식생활 지침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가 둘째 시간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